네, 안녕하세요. 21세기 소프트 기술지원팀 홍성준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웨비나는 자동화 장비 도입을 위한 A to Z.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사실 설계를 진행을 하실 때 좀 노가다 작업이 많기 때문에 우리 설계자들은 노가다가 너무 싫죠. 오늘 또 특히 금요일인데 칼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가다 많이 줄여야지 어느 정도 칼퇴를 성공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을 좀 도와드리기 위해 자동화 장비 설계를 위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을 이렇습니다. 매개변수 iLogic을 활용한 자동화 설계, 그 다음에 설계에 집중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사실 설계단에서 모든 작업이 다 진행이 되고 저희 설계자들은 사실 설계만 하는 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관리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장님이 야 김대리 이 도면 최신 도면 맞아? 라고 하면 네, 어버버하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를 좀 원활하게 하고 그거에 대한 활용성이 좀 높아진다면 설계자의 업무 부담이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희가 칼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저희가 웨비나를 하기 앞서 저희가 좀 경품을 좀 준비해 보았는데 뭐 스타벅스 기프티콘, 뭐 뿌링클, 그 다음에 뭐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인데 저도 이거 받고 싶은데 저는 안 주더라고요. 좋은 질문 주신 분들께는 뭐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고 저희와 이제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 뭐 미팅을 하시는 분들께는 또 별도의 상품이 있으니까 활용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와 매개변수 iLogic을 활용한 자동화 설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매개변수를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용어를. 매개변수, 파라미터, 모수, 수학 통계적에서 뭐 시스템 함수, 뭐라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뒷부분 보니까 변수를 말한다. 네, 뭔가 변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설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뭔가 변하는데 설계에서 뭔가 변한다? 설계시 뭐가 변경이 된다? 이런 때 아마 뭐 매개변수가 활용이 되는 것 같네요. 네, 일단 매개변수에 대한 창을 제가 띄워놓고 뭐 여러 가지 항목을 봤는데 모형 매개변수, 참조 매개변수, 사용자 매개변수 아래는 조금 링크 같은 게 있네요. 그 다음에 단위, 그리고 방정식, 키, 내보내기. 왼쪽 하단 보면 뭐 링크로 해서 저 링크 창을 보면 엑셀에 대한 부분이 있고 인벤터 파일이 있네요. 일단 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제가 이런 항목들을 이용해서 좀 설계할 때 뭐 좀 설계 변경 시 좀 유용한 팁이라던가 뭐 이런 걸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다음 장표는 이제 영상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영상을 보기 앞서 만약에 좀 잘 안 보이시다던가 그러면 이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진행하는데 수월할 것 같습니다. 매개변수 부품 연동입니다. 일단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설계를 진행하기 전에 사용자 매개변수를 여러 가지 좀 세팅을 해두는 편입니다. 지금 설계를 할 거는 간단한 베어링을 좀 만들기 위해서 좀 설계를 할 거기 때문에 외접, 내접, 두께, 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갈 중간이 아니라 그 사이드에 들어갈 홀, 그 다음에 홀의 개수, 그 다음에 그 베어링에 저는 텍스트를 기입할 거기 때문에 텍스트 매개변수를 넣었습니다. 저 텍스트에는 여러 가지 다중값을 미리 사전에 입력을 할 겁니다. 일단 오토데스크, 그 다음에 인벤터,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저희 회사 이름 정도까지만 좀 기입을 해두고 혹시 모를 추가적으로 더 기입할 데이터가 있을 수 있으니 저는 저 아래 항목을 추가해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기입을 할 겁니다. 그 윗단에도 홀의 개수는 제가 홀의 개수에 대한 부분을 설정하기 전에 단위에 대한 부분인데 뭐 밀리미터, 그 다음에 질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열에 대한 부분 뭐 여러 가지 단위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위 없음을 선택한 게 홀의 개수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체크 해제를 했는데 지정한 리스트만 이렇게 나오고 따로 사용자가 추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외접은 일단 숫자로 기입을 할 거고 그 내접에 대한 부분은 외접에
20 정도 두께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방정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는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제 만들게 되는데, 실제 설계단에서는 되게 복잡하게 뭐 수식을 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뭐 매개 변수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구분이 어려우실 텐데, 이렇게 키 매개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관리하실 수가 있고, 또 내보내기를 통해서 이제 따로 매개 변수를 관리하실 때도 내가 필요한 매개 변수만 이 키 기능을 통해서 내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제가 설계를 간단하게 할 건데요. 일단 설계하려면 스케치 진행을 해야겠죠. 일단 외접에 대한 부분을 매개 변수를 연동시킬 겁니다. 이렇게 연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접, 내접, 이제 내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타이핑을 치셔도 바로 기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중심선을 이제 넣을 건데, 이거는 구성선으로 만들 거고, 또 수식으로 통해서 외접이랑 내접이랑 합친 중간값을 넣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구성선으로 변경하고, 이제 홀에 대한 스케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하기 앞서 지금 보시는 거는 방정식에 대한 부분인데, 아래 그 하단에 그 방정식을 선택을 해주시면 매개변수 보이는 형식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들어갈 홀들의 사이즈를 기입을 해줬고요. 구속까지 완료를 하게 되고, 저는 스케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스케치에 대한 돌출을 지금 진행을 할 건데, 일단 두께 정도만 뭐 기입을 할 거고, 두께 기입이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패턴으로 홀 개수를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하기 앞서 먼저 스케치를 연동을 했고, 스케치를 선택해주고, 사실 티크니스로 그대로 도셔도 되긴 하는데 저는 뭐 그냥 관통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원형 패턴으로 홀을 클릭을 하고 축을 선택을 하고, 이제 개수는 저희가 아까 매개 변수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 홀 넘버에 대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MOC 작업을 할 겁니다. MOC 작업을 하기 앞서 먼저 스케치를 해야겠죠. 일단 하나의 평면을 가지고 와서 내가 스케치할 평면을 만들어 줍니다. 평면을 만들면 여기다 텍스트 기입을 하고, 보통은 이제 텍스트 기입을 그냥 하실 텐데, 저는 아까 매개 변수로 텍스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스케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엠보싱으로 그 객체에 넣게 했습니다. 자, 엠보싱 작업을 하고 나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왜 당황했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뒤로 가 있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수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안녕하세요라는 텍스트가 들어왔네요. 저는 이거를 다른 값으로 한번 변경을 하겠습니다. 뭐 21 소프트, 인벤터, 오토데스크 원하시는 걸로 이제 변경을 하실 거고, 길이도 크기도 다 변경이 잘 되네요. 원래 사이즈로 돌려놓고, 저는 매개 변수 창을 끄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는 이게 아니고, 이 매개 변수들을 활용을 해서 이 그 내접에 들어갈 부품에 대한 그 연동을 하려고 지금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는 파일 저장을 할 거고요. 저장이 완료되면 이 창은 나중에 뒷단에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전 보이터라는 프로그램으로 파일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제 새 드로잉을 하나 만들 거고, 스케치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에 들어갈 이제 모양을 만들 거니까 원을 그려주고,
매개 변수 창을 띄우고 링크를 통해서 매개 변수 부품에 있는 매개 변수를 가지고 올 겁니다. 네, 세미나에 아까 등록을 했죠. 저장을 했죠. 예, 매개 변수 항목들이 다 들어오는데 저는 안에 들어갈 부품을 만들 거니까 예, 내접에 대한 매개 변수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매개 변수를 가져오게 되면 그 링크 형식으로 뭐 파일 경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일단 저는 매개 변수 기입을 할 거고요. 그 두께 길이에 대한 부분은 사실 뭐 매개 변수로 기입하셔도 되는데 사실 이 매개 변수는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수치로만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링크 형식으로 따라 들어오는 거고 이 값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0, 이 80에 대한 값. 아무래도 그 외부에 있는 값이 100이고 우리 그 내접에 대한 부분이 그 외부에 대한 값에 마이너스 20을 했기 때문에 이 80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고 이 또한 저장을 하겠습니다. 예, 저장을 했으면 잘 연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예, 일단 창을 분할로 보고 매개 변수 창을 띄울 겁니다. 지금 네, 일단 100에 대한 부분을 변경을 하게 되면 내접도 동일하게 변경이 되겠죠. 네, 변경이 안 되네요. 왜 안 될까 하고 있었는데 번개 표시가 떴기 때문에 변경 표시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잘 되네요. 뭐 이런 식으로 부품에 대한 연동을 좀 활용을 하신다면 매개 변수에 대한 좀 원활한 설계 또 그리고 좀 부품에 대한 설계 변경이 일어났을 때 좀 원활하게 좀 작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뭐 이런 연동에 대한 기능이 있다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다음은 아까는 이제 인벤터 파일에 대한 매개 변수를 가지고 왔는데 지금 뭐 사실 작업에 대한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엑셀 파일로 연동을 하냐 아니면 인벤터 파일을 연동을 하냐 이 차이고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가로, 세로, 뭐 각도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오른쪽 하단 보시면 엑셀표입니다. 저 엑셀표를 형식을 매개 변수 이름, 그 다음에 단위,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값 이렇게 넣으시면 원활한 원동을 하실 수가 있고 연동을 하시는 중간에 그 링크를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부착을 할 건지 선택하는 항목이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파일 관리가 좀 원활하게 되신다라고 하면 링크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나중에 변경하실 때 엑셀에 대한 그 값만 변경을 해주시면 뭐 다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링크 기능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매개 변수는 여기까지 했고 다음은 iLogic입니다. iLogic. 로직이라는 이름이 사실 저에게 큰 거부감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왜냐? 뭔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기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떨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우리 오토데스크 인벤터 개발자 형님들께서 이제 올려두신 도움말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읽다가 이게 뭐지 하고 있는데 보면 로직을 사용해서 설계 데이터를 표준화, 뭐 자동화, 뭐 자동할 수 있다라는 내용 같네요. 그 다음에 로직에서는 부품, 조립품, 도면 문서에 대한 규칙을 만들 수 있고 다음은 매개 변수 유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작업했던 매개 변수를 뭔가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을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래 이런 내용이 있죠. 프로그램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설계자와 엔지니어라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진짜?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사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번 보고, 지금 보시는 창이 아이로직에 대한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일단 부품에 대한 규칙을 따로 만들 수가 있고, 뭔가 외부 규칙이라는 창이 또 있네요. 근데 외부 규칙에 대한 창은 폴더가 있네요. 지금 보면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일반 규칙을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부품에 한정해서 이 규칙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폴더 안에 있는 그 폴더 경로에 있는 그 하위 구조에 있는 파일에도 동일한 규칙을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외부 규칙 기능을 통해서 따로 규칙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반 규칙을 통해서 템플릿을 만들게 되면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벤트 트리거에 대한 부분이 좀 눈에 보이네요. 트리거. 뭔가의 로직을 생성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장 전, 따로 만들 수가 있네요. 저장 전에 이 규칙을 아마 실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 같은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특정 구간에 그 매개 변수를 매개 변수 값을 엑셀로 내보낸다라는 규칙을 만들게 되면 특정 위치에 대한 부분만 또 따로 그리고 문서가 닫을 때 아니면 저장할 때 자동적으로 보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엑셀에 대한 연동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누구나 좀 손쉽게 좀 따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매개 변수에 대한 부분을 좀 가지고 올 거고요. 지금 위에 보면 위에 작업 공간이라고 변경하면 이 부분이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각각의 그룹을 만들 거고요. 그 그룹 하나는 매개 변수, 또 하나는 사용자 속성 이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매개 변수, 그 다음에 속성 정보, 이런 값이 들어왔네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놨던 이 매개 변수들을 매개 변수 그 그룹에 넣게 되면 잘 들어가네요. 그리고 기존에 만들었던 전 템플릿에 사용자 속성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진 창을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 리스트를 조금씩 수정을 할 건데, 지금 아까 다중값 만들었던 거 혹시 기억하실까요? 다중값에 대한 그 항목들을 조금씩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바 형태로 만들 건지 아니면 클릭을 하게 이렇게 만들 건지, 저는 클릭을 하게 만들 겁니다. 네, 잘 만들어졌는데 뭔가 이쁘지가 않죠. 너무 길고. 그래서 저는 행을 좀 추가를 할 겁니다. 네, 행을 추가하고 이 행 쪽으로 다 넣게 되면 이쁘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끝나면 이쁜 게 아니죠. 저는 이쁜 그림을 또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림. 잘 들어가네요. 저는 근데 위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위로 올리고, 자, 그림에 대한 값을 입력을 해야죠. 오늘 금요일인데 빨리 퇴근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값이 들어오고, 이 데이터에 대한 이미지 파일을 가져옵니다. 이미지 파일은 iLogic. 하지만 저는 퇴근. 퇴근 너무 좋습니다. 간혹가다 이 데이터가 너무 크면, 그 이미지 파일이 너무 크면 여기서 이제 픽셀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픽셀 조정을 해주시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너무 크다고 이게 사용하지 마시고 사용 안 하지 마시고 이렇게 크게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작업 공간을 열게 되면 잘 들어오네요. 그러면 값도 잘 들어가는지 봐야겠죠. 타이틀은 저희 회사인 21세기 소프트, 작성자, 제 이름, 다음에 날짜, 확인, 확인.
자, 그럼 속성 정보가 잘 들어가는지 봐야죠. 예, 사용자, 잘 들어갔네요. 예, 속성을 잘 들어가는 걸 확인했으니까 매개 변수도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야죠. 네, 외접, 사이즈 잘 되네요. 그리고 홀에 대한 개수도 예, 잘 들어가고요. 예, 일단 양식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니까 따로 창을 여러 개 뜨지 마시고 예, 이런 식으로 좀 활용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던 부분이 이 아이로직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것저것 다 눌러보니 뭔가 복잡한 언어들이 예, 이렇게 있네요. 저는 못합니다. 예, 그래서 물음표를 찍어놨고, 아, 형님들이 전혀 지식이 없는 이런 것도 설계자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는 안 돼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창을 띄워봤습니다. 근데 우리 형님들께서 좋은 기능들을 많이 22버전에 들어보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한번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매개 변수를 좀 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이즈가 너무 크게 조정이 되는 부분이나 내가 원치 않은 너무 작은 사이즈가 될 경우 좀 규칙을 통해서 좀 락을 걸 겁니다. 일단 매개 변수 하나에 대한 규칙을 만들 거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규칙, 제어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 거고, 네, 아까 봤던 그 매개 변수의 창 너무 많죠. 하지만 저는 이걸 활용 안 할 겁니다. 중간 상단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저는 매개 변수 제한. 네, 우리 형님들께서 아주 친절하게 예, 이렇게 미리 뭐 양식을 만들어 주셔서 가지고 활용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은 제가 매개 변수 아까 썼던 그 이름을 쓸 거고, 최대값은 200으로 놓고 최소값은 100으로 놓겠습니다. 아래 뭐 메시지에 대한 부분은 뭐 따로 건드지 않고 확인 누르면 예, 잘 들어가네요. 뭐 일단 중간바 그 큰 표시, 그 다음에 뭐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 들어가고, 조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최소값 나왔을 때 약간 뿌듯했습니다. 예, 최대값. 네, 일단 항목들이 이렇게 변경되는 거는 이렇게 조절이 된다라고 이제 되는데, 문제는 제가 눈으로 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가식성 있게 어떻게 안 된다, 어떻게 안 된다를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색깔들을 좀 표현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 쓴다고 해봤는데 사실 이것저것 다 눌러보면서 한 번씩 다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되네, 저것도 되네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신기하면서 봤는데, 여기 부품 색상이라는 게 있네요. 부품 색상을 나는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뭐 이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오류가 났을 때 좀 변경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노란색을 넣을 거고, 네, 고민하고 있는 흔적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잘 변경이 된다고 하면 기본 색깔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기본값 마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로직들을 보니까 이쪽의 기준으로 변경된다에 대한 뭐 값인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최소값에 대한 부분을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볼 거고, 그 다음에 최대값에 대한 오류가 될 때 노란색으로 넣을 겁니다. 기본값은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기타라는 마법의 언어를. 잘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아까 만들었던 양식을 가지고 될지 말지 두근두근. 잘 변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원활한 뭐 자동화 설계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조금씩 로직을 짜서 쓰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돼서
이런 기능도 있다. 좀 활용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뭐 한 번쯤 활용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이 값들은 여기 보이는 이 색상에 대한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값들이 보이실 텐데, 지금 저는 인벤터 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벤터에 대한 그 한글 호환성이, 그 로직에 대한 한글 호환성이 22 버전부터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영문으로 다 표기가 되실 텐데, 그 영문 값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레드, 옐로우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좀 정상적으로 로직이 구동이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로직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자, 이제 데이터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이제 회사들의 업무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설계팀에서 뭐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뭐 컨셉 설계, 그 다음에 검토를 하고, 이 컨셉 설계에 대한 승인이 나면 또 설계자를 지정을 하고, 또 상세 설계를 하고, 상세 설계도 검토를 하고, 또 출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출도 도면을 생산팀으로 넘기고, 도면 확인을 하고, 또 생산 도면을 또 작성을 하고, 이 작성을 또 외주를 주든지 아니면 뭔가 뭐 외부로 이제 공유를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구매팀은 또 그거에 맞는 뭐 BOM 데이터나 뭐 도면을 확인하면서 뭐 자재 산출을 하고, 또 구매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메일이나 나스, ERP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리비전 관리도 힘들고, 최번 설정은 내가 수기로 다 써야 되고, 리비전이 뭐 이것저것 이게 최신 도면이 맞나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수정 불가에 대한 도면은 좀 락을 걸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수정을 해야 할 것 같고 고민이 되고, 또 생산팀 쪽에서는 또 생산 그 도면을 또 만들 때 또 품번을 또 다르게 또 지정을 해야 되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업무 프로세스를 좀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이제 업무 환경은 나스 서버에 대한 나스 서버를 통해서 또는 ERP를 통해서 도면 저장을 하면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설계 이력은 별도로 문서화, 또 최번은 수기로, 또 파일명을 뒤에 좀 중간바 1, 2, 3 뭐 이런 식으로 리비전 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다양한 뭐 내용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는 어려움은 이제 최신 도면 찾기가 어렵다, 설계 변경 이력 찾기가 어렵다, 최번이 중복으로 생성이 된다, 설계 표준화가 어렵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습니다. 사실 설계만 하기 바쁜 설계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도 나의 퇴근 시간을 막는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볼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할 겁니다. 지금 보시는 창은 볼트에 이런 기능들이 있다라는 대략적인 내용으로 장표를 만들어 본 거고, 뒤에 주요 기능들 몇 개를 영상으로 이제 보면서 이렇게 구동이 되는구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볼트는 데이터 호환성이 있습니다. 어떤 호환성이 있냐, 아무래도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으로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오토데스크 설계 프로그램에 대한 호환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오피스에 대한 문서까지 어느 정도 리비전 관리랑 뭐 이력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오토데스크 설계 프로그램 안에 이제 애드인이 되기 때문에 따로 그 PDM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창을 여러 개 띄우면서 뭐 작업을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여기서 작업을 하시고 올리고, 뭐 또 올린 파일을 내려받고 리비전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피스도 동일하게 이렇게 애드인 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도 볼트를 손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표준화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희가 볼트를 이제 구축하기에 앞서 먼저 설계 표준화를 진행을 합니다. 뭐 템플릿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부품이랑 파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그 매개 변수나 매개 변수가 아니라 이제 속성이죠. 속성과 이제 템플릿에 연동을 하고, 그 연동된 템플릿과 속성을 또 볼트 PDM을 또 연동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표준화 작업이 먼저 앞서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설계 표준화에 대해서 이제 템플릿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작업 공간도 사실 그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분 특성상 뭐 여러 군데로 이제 지정을 하실 텐데, 이 시스템상으로 아예 한 공간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오른쪽 보시는 장표 같은 경우가 이제 데이터 표준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설계를 시작할 수 있어서 아무래도 데이터 표준화가 원활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검색. 검색 사실 많이 힘들죠. 예를 들어서 이 도면 가져와, 예를 들어서 한 5년 전에 있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도면을 가져와. 그러면 찾기가 좀 사실 번거롭게 마련인데, 이 도면에 대한 검색에 대한 부분은 뒷단의 영상을 좀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력 관리는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이 누가 작업을 했고, 누가 지시를 내렸고, 누가 승인을 냈고, 누가 검토를 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설계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고, 또 도면을 저장할 때마다 버전이 쌓이기 때문에 그 예전 버전을 가지고 와서 또 설계 추가적으로 이 부분 수정이 됐으면 안 되는데 예전 도면으로 뭔가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예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권한 설정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창은 이제 사용자에 대한 권한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설계자, 설계팀장, 그 다음에 관리자, 뭐 따로 차등으로 권한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을 따로 다 상이하게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좋은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액세스하는 부분도 따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삭제하는 부분, 수정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다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권한 설정이 있다라는 부분이 한 가지 또 기능이 있고, 다음은 지금 보시는 것도 권한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아까 보셨던 것 자체가 보셨던 거는 이제 사용자에 대한 권한에 대한 얘기고, 지금 보시는 거는 폴더에 대한 따로 차등적으로 이제 액세스에 대한 부분, 또 그리고 수정에 대한 부분, 삭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내 로컬로 다운할 수 있는 부분 다 차등적으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동 채번에 대한 부분입니다. 채번 수기로 하느라 많이 힘드시죠? 볼트로 한 방에 자동 채번으로 쫙 넘버링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뒤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협업에 대한 부분인데, 인벤터 설계를 하시게 되면 대형 어셈블리 안에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파트들 안에도 뭐 서브 어셈블리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부품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대형 프로젝트 안에 설계자 A, 설계자 B가 한 파트씩 이제 나눠서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 설계자 A가 어셈블리 A를 갖고 가고, 설계자 B가 어셈블리 B에 대한 수정 권한을 갖고 갑니다. 그럼 작업이 다 완료가 되면 체크인이라는 수정 권한을 이제 볼트상을 업로드하는 체크인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업로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연동이 좀 돼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체크인을 같이 하게 되고, 파일 갱신을 통해서 사용자 A, 사용자 B도 동일한 파일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하나의 협업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볼트뿐만 아니라 어떤 PDM도 이런 기능들을 아마 다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PDF 변환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시는 창은 이제 CAD에 대한 CAD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온 건데, 사실 인벤터는 일품일도로 관리를 기본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상관없고, CAD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일품일도로 관리를 할 경우, 저희가 템플릿 세팅을 다 완료할 경우 일괄적으로 드래그해서 PDF로 일괄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중복 때는 뭐 노가다 작업이 많이 줄겠죠. 그리고 이제 3D 설계자들을 위한 데이터 재사용. 지금 보시는 창이 설계 복사에 대한 기능을 가지고 온 건데, 특정 부품은 내가 복사를 해서 쓸 거고, 특정 부품은 전 파일과 이제 호환성을 가지고 부품에 대한 수정이 일어났을 경우 그 부품에 대한 연동까지 같이 생각을 하게 되면 뭐 재사용에 대한 부분으로 세팅을 하고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기능인데, 이 부분도 제가 영상으로 좀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알림에 대한 부분의 기능인데, 이 부분은 이제 ECO
변경 지시에 대한 부분으로 뭔가 이런 부분에 변경 지시가 이벤트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알림 사용자들에게 이제 이 메일들이 딱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알림을 보고 사용자는 내가 작업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작업을 하고 검토해 주세요 라고 이제 넘기게 됩니다. 그럼 검토자는 또 이 메일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알림 기능이 메일을 통해서 연동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 오른쪽 하단 보시면 지금 볼트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온 건데, 저렇게 뭔가의 이벤트가 발생됐다라고 이제 알림이 뜹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볼트 서버에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 어떤 데이터를 삭제했는지 로그가 다 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다운로드를 해갔는지, 어떤 사람이 액세스를 했는지 다 남기 때문에 설계 데이터가 사라졌네, 누군가 삭제를 했나? 이렇게 확인하실 경우 이 볼트 서버에 있는 로그 파일을 확인하시면 어떤 사람이 작업을 했는지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은 이제 끝난 줄 알았죠? 아닙니다. 볼트 이제 이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그 인벤터 파일 같은 경우는 트리 구조로 딱딱딱 이제 파트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봄 리스트 작성하는 게 연계가 되게 쉽게 연계가 되게 됩니다. 왜냐면 어셈블리 파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봄 리스트로 넘기게 되면 이렇게 하이 부품까지도 다 이렇게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이봄으로 작성할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이 항목은 뭐냐면, 사실 구매 발주를 넣을 때 어셈블리 A, 어셈블리 B, 어셈블리 C가 있는데, 사실 이거의 어셈블리는 각각 다르지만 구매를 할 때는 사실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그 부품에 대한 개수만 부품에 대한 개수, 예를 들어서 부품 1이 100개, 부품 2가 50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그냥 발주를 넣으면 되는데, 저렇게 어셈블리 1, 2 뭐 따로따로 발주 넣으면 너무 힘드니까 볼트상에서 이 항목 기능을 통해서 따로 이봄을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설계단에서 구매품 같은 그 볼트 너트 같은 경우는 따로 설계를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매팀 같은 경우는 그것도 또 동일하게 구매 발주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따로 이제 항목을 만들고 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하나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발주 넣었던 부분과 지금 발주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봄 리스트 비교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을 활용을 하면 좀 손쉽게 데이터 관리도 하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면 찾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찾기에 대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 저는 특성을 가지고 찾을 겁니다. 검토자를 기술팀 이런 식으로 되면 기술팀에 대한 이 항목들이 쫙 나오고 여기 옆에 있네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호처리를 페인팅이라는 항목을 또 넣을 겁니다. 나머지 세 개가 없어지고 이 두 가지 그 옵션을 충족되는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기존에 연동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검색했던 값을 이렇게 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 중단쯤 보시면 이렇게 저장되고 한 개의 파일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거를 뭐 저장을 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데이터들을 한번 볼 겁니다. 아까 설계했던 데이터죠. 사용자 속성 쪽으로 들어가서 사용자 값에 이 데이터에 기술팀만 있네요. 호처리의 데이터는 없죠. 그러면 저는 볼트상에서 속성 편집을 통해서 호처리라는 값을 페인팅으로 넣겠습니다. 엑셀처럼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시면 이게 한 번에 들어갑니다. 변경되고 세 개 파일이 동시에 설계 값이 변경이 됩니다. 들어왔네요. 그럼 아까 그 호처리에 대한 값이 없었는데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갔네요. 검색값도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4개 파일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리고 이 값도 사실 이게 바로바로 이제 항목으로 들어가서 이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이렇게 바로 가기를 통해서 손쉽게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십니다. 자, 이게 다냐? 아닙니다. 이 기능은 사실 볼트에서만 있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데이터에 대한 그 텍스트 검색이 가능합니다. 저는 인벤터 세미나라고 검색을 했고, 캐드 파일 엽니다. 인벤터 세미나라는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는 사실 속성에 대한 정보, 속성 관리를 통해서 뭔가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텍스트 기입을 한 겁니다. 이것도 다 검색이 됩니다. 일단 뭐 검색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체본에 대한 내용, 자동에 대한 부분이니까, 지금 보시는 거는 제가 체본 정의를 따로 몇 가지 해놨는데, 추가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컨셉 설계에 대한 부분, 뭐 이렇게 넘버링에 대한 부분이 저기 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 2, 3, 4, 5, 6, 7, 8 중복되는 값이 아닌 값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뭔가의 체본 형식이 있지만 전 다른 체본으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저기 아래 보시면 이름 바꾸기라는 항목 있죠. 이름을 바꿀 겁니다. 사실 이메터 상에서 이름 바꾸면 트리브조 다 깨지죠. 근데 볼트상으로 이름 바꾸면 손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번호 매기기 체계, 이런 기능을 통해서 내가 기존에 가지고 왔던 이제 체본 체계로, 원하는 체본 체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컨셉 설계라는 체본을 가지고, 잘 들어가네요. 저 샵에 대한 부분은 뭐 1, 2, 3, 4, 5, 6, 7, 8 중복되지 않은 넘버링에 대한 부분일 텐데, 위에서 있는 파일부터 순차적으로 바뀔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성공했다라고 뜨고, 다 바뀌는데 3번부터 뜨죠. 제가 기존에 1번, 2번에 대한 파일이 있기 때문에 1번, 2번에 대한 체본 리스트가 있으면 그거를 항목을 제외한 항목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설계 복사. 설계 복사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벤터 설계자들은 아무래도 그 디자인 어시스턴트를 사용하며 이제 설계 복사를 하거나 이런 변경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기능도 너무나 좋은 기능이지만 간혹가다 사용할 때 오류가 너무 많습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좀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데, 볼트를 사용하시면 그런 부분 문제없이 한 방에 해결이 되십니다. 자,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는 복사를 할 겁니다. 하나의 어셈블리를 가지고 와서 복사를 진행할 거고, 복사를 하기 전에 어디다 복사를 할 건지 경로를 지정하겠습니다. 저는 설계 복사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폴더에 대해서 설계 복사가 진행할 건데, 저 맨 아래에 있는 데이터는 재사용을 할 겁니다. 설계 복사 조립품 1에 대한 파츠에 있는 그 구성되어 있는 그 부분도 그렇고, 복사품 조립품에 대한 구성되어 있는 항목도 동일하게 링크를 시켜서 내가 이거에 대한 설계 복사를 가지고 설계 복사를 하고 설계 변경을 했을 때 동일하게 적용되게 세팅을 할 겁니다. 파일 이름은 1-2네요. 그리고 저는 또 확인을 합니다. 아까 만들었던 설계 복사라는 복사 잘 됐네요. 아까 하나의 파일은 재사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그 항목 그 경로에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체크 아웃을 하는 거고, 이 데이터에 알아보기 편하게 그냥 두께로 조절을 하겠습니다. 기존 두께 10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를 100으로 한번 변경을 하겠습니다. 변경을 하고, 변경을 완료했으니까 이제 볼트상에 업로드를 해야겠죠. 체크인 기능을 통해서 업로드를 합니다. 주석도 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완료가 되면,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기존 조립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변경이 됐겠죠.
예, 업데이트 하라고 뜨면 예. 아니로 설계복 체크아웃은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네. 네, 변경이 정상적으로 됐고 그러면 저희가 궁금한 게 이게 아니죠. 설계 복사를 했던 그 재사용에 대한 부분을 지정을 했을 경우 어떻게 변경이 됐을지. 예, 정상적으로 이것도 잘 들어오네요. 네, 이런 식으로 변경에 대한 부분을 일괄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 복사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개발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빠르게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볼트를 하실 때 우리 업무 환경에 맞춰서 좀 많이 개발들을 하십니다. 전자결제에 대한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그 설계 변경에 대한 부분을 전자결제랑 연동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을 통해서 좀 연동을 하는 부분이고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리스트랑 그 다음에 권한에 대한 부분을 그룹웨어를 통해서 좀 연동시켜서 좀 볼트상에서도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올 수 있게끔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체번 룰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그 체번 룰이 그 볼트상에서는 넘버링이 하나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넘버링, 중간바, 넘버링 이런 식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개발들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영상을 또 준비했는데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저희와 이제 미팅을 또 만들게 되게 되면 일품 다도에 대한 이제 볼트 사용법이라든지 CAD에서 봄리스트 사용법이라든지 이거는 미팅을 통해서 제가 찾아가서 세미나 1대1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까 전에 그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설문조사 링크 혹시 나가고 있나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질문에 대한 부분은 따로 받지는 못할 것 같고요. 리스트를 좀 추려가지고 제가 메일로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인벤터 방에서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인벤터 방에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릴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지금 화면이 나가네요. 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 꼭 해주셔야지 기포트가 나가니까 그 부분 꼭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금요일인데 꼭 칼퇴 할 수 있게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